출발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은기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제 그 유튜브 채널 민원기행을 구독을 했다고 하면서 카톡을 하나 보내준 지인이 있어요. 후배가. 그래서 그 후배가 카톡에다가 다자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. 그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줬고요. 여기 보면 카톡 내용이 있잖아요. 저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다자녀거든요. 그래서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당시에는 몰랐던 게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특히 오늘은 그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이 부분은 저 스스로도 몰랐었던 부분이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가 이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세 자녀만 가능했습니다. 세 자녀인 가정에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장학금을 신청을 해야 돼요. 어디다 신청을 하냐면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둘째 자녀도 가능합니다. 이 둘째 자녀는 그 소득 그 기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가구에 한해서만 둘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이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셋째 자녀일 경우에는 8구간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1구간부터 8구간으로 우리가 소득 분위가 나눠져 있는데 기초 차상위 그보다 조금은 좀 이렇게 그 살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8구간으로 이렇게 그 소득 금액을 가지고 나눠 놨거든요.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가능한 것은 셋째 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찬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둘째 자녀일 경우에는 기초 차상위 가구, 첫째 자녀는 70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. 근데 이 700만 원이라는 것이 1년에 7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자녀를 보내게 되면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한도 금액이 보통 350씩입니다. 그러니까 1학기 때 350, 2학기 때 350.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이 많이 좋아진 거죠. 기존에는 세 자녀부터 이제 그 장학금이 지원이 됐는데 2022년도부터 바뀐 것이 이 둘째 자녀도 가능해졌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는 둘째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분들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여기서 그 지원 신청을 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디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냐면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지원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기초차상위 두 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첫째 아이는 700만 원,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위가 기초 차상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8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간별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간별로 금액을 좀 차등하게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자녀는 또 등록금이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. 그러니까 첫째,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구간, 2구간, 3구간 같은 경우에는 520만 원으로 되어 있죠. 그러면 첫째든 둘째든 1년에 520만 원, 즉 1학기에 26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장학금이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현재 큰아이가 대학생이기 때문에
혜택을 봤습니다. 근데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28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만약에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지원이 280만 원이 되겠지만 지금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기에 26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2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꼭 그 기억해 주시고,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등록금이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꼭 그 시기를 그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. 그 내용들은 우리 그 한국장학재단에 그 가보시면은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. 이 시간에 그것을 일일이 다 그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해서 한국장학재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내용들이 모두 공유가 되어 있고요.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. 이 장학금을 먼저 돈을 줘서 학교에다가 그 등록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신청자가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. 그 학비는 납부를 하고, 납부하기 전에 이제 장학금 신청은 아마 그 전 시기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장학금 신청을 하고 학비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분위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뭐 은행 자산이라든가 뭐 금융 자산이라든가 개인 자산들을 다 파악을 해서 소득 분위를 나눌 거예요. 그러면 소득 분위를 나눈 다음에 해당되는 구간에 어느 정도로 되는지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에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납부를 했잖아요. 그러면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이 학교로 납부가 되면 그때에 그 납부된 돈만큼 그 학교에서 다시 학생 계좌로 해가지고 환불을 해줍니다. 그럼으로써 이 장학금이 수령되는 그런 혜택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최초 그 입학을 할 때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능합니다. 소득 수준 그 분위만 맞으면요. 그러나 2학기 때부터는 학생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B학점 이상일 때 그 선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공부도 안 하고 그냥 F학점 맞고 학사경고 맞고 그렇게 되면 장학금 의미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녀분들께 장학금을 또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B학점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공부 좀 열심히 해라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제 자녀에게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. 그냥 자유롭게 방목하는 저는 교육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재미나게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, 이게 이제 장학금이 대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원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, 그래도 최소 B학점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것을 이제 또 아이가 기특하게도 B학점은 맞아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요. 이런 혜택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, 또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께서, 시청자들께서 조금만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, 또 이슈되는 사항들, 혜택 보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.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간단하지만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던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특히나 이 국가장학금, 다자녀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셔가지고 혜택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